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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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좋은지 나쁜지 누가 하는가 요책 끝내고 이번 주에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그래서 인도 우화집인데 류시아 님이 엮어주신 거 다시 들고 왔습니다. 류시아 님 책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팬클럽 될 것 같아요. 이 책도 나눌 생각을 하니까 여기 안에 지혜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얻겠구나 이런 생각에 막 설레고 기쁘고 합니다. 오늘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그랬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기를. 저희 마모아 TV 멤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도 감기 걸리시지 않게 몸 따뜻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작가가 전하는 말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에 윤희님, 사랑님, 베이킹걸님 순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고 좀 느낀 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그 작가의 말이 제목이 진리의 옷을 입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 안에 옷을 어떻게 입히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느 곳에 옷도 잘 차려입고 되게 예뻐서 어느 마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매력이 있지만 옷도 수수하고 가난한 옷차림, 초라한 옷차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여인이 이 옷을 잘 입는 여인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 옷을 멋지게 잘 입는 여인한테 옷을 한 번만 빌려달라. 그러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옷, 그 멋진 옷을 입은 여인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옷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가난한 여인이 그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예쁜 옷을 입은 여자가 이 초라한 옷을 입은 여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지혜롭고 그렇다는 걸 발견해서 둘이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됐대요. 그래서 이 초라한 옷을 입은 여자는 진리라는 여자고 모두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옷을 입은 여자는 이야기,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실한 이야기. 그래서 이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돼서 진실한 이야기라고 그것들을 부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 보고 그렇구나. 진리라는 것이 스토리가 입혀지면 누군가에게는 재미있게 느껴지지만 거기 안에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이야기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류시아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이런 진리를 입혀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은 이야기가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누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우화 중에 호박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호박벌이 꿀단지를 발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한껏 꿀을 맛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꿀들이 묻었겠죠. 근데 이제 꿀단지 바깥으로 날아가서 자기가 어떤 꿀단지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벌한테 묻어있던 이 꿀들이 다 꿀 몇 방울이 그 벌들한테 막 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벌들이 그걸 받으면서 꿀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또 무슨 문장을 두시냐면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저희 마모아 TV 멤버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들, 그다음에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모아 TV가
왜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나눠 드린 이야기로 뭔가 깨달으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면 정말 행복할 것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류시아 님은 이런 스토리들을 모아서 본인의 글로 남기고 이걸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 않게 재미있는 인도 우화를 듣고 그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제가 이 책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한테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회사가 인사 시즌이래요. 발령 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많이 도움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베이킹 걸님이 추천 주셨잖아요. 이 책 너무 좋다고. 그래서 또 그걸 제가 전해 받고 이야기를 또 다른 분한테 전해 드렸더니 그분이 삶이 조금 힘들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눔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얻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저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나누고요. 자, 우리 다음은 윤희 작가님 나눠 주세요. 네. 저도 요즘에 스토리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한 한 문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진실한 한 문장은 너무나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담백한 이야기이면서도 저한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유디슈티라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래요. 이 유디슈티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이제 처음에 그 공부를 시작할 때 또 왕족이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공부를. 근데 거기에 그 구루가 "얼마나 그동안 배웠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쪼끔 배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루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긴 시간 동안에 겨우 그것밖에 안 배웠다는 얘기냐?"라고 했더니 화가 나 가지고는 이 구루는 자기는 사람을 때려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유디시트라를 때리겠다고 마음먹고 한 5분 동안을 회초리로 엄청 때렸는데 결국에는 이 구루가 그 때리는 걸 멈췄어요. 왜냐면 유디시트라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던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때리면 아파한다거나 아니면 억울해한다거나 분해한다거나 이제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때려도 유디시트라의 얼굴이 바뀌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거에 이제 더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첫 번째 문장에서 자기가 배웠다고 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 '아 이 유디시트라가 그대로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유디시트라가 행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에 가서 이 유디시트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때리는 동안에 화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도 쪼끔씩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 쪼끔씩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는 두 번째 문장은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루가 깨달았죠. '아 유디스트라는 정말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저는 단 이 두 문장에서 저희도 참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 또 특히 온라인으로 공부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배우고 읽고 듣고 하는데 '내 삶에 그대로 행하고 있었는가.'라는 좀 반성도 하게 됐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단지 듣고 읽고 쓰고만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습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정말 변화되는 것에 제가 더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 왜 부모님들 아니면 선생님들께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다들 그거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진짜 저희가 그 "화내지 말라."라는 뜻 안에 우리가 어떤 과정들로 해서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의미를 저희가 잘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화내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이 문장 여러분들 새겨가면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또 같이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 작가님이 말씀 주신 문장이 마음에 콕콕 와닿네요. 세계, 세계를 꼭꼭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흥분하지 않고 결국에는 필요한 거는 알아차림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음은 우리 사랑님 나눠주세요. 네. 저는 29페이지의 꽃과 돌멩이라는 우화를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빨래꾼이 수도승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나귀 좀 봐 달라고. 근데 당나귀는 봐 달라고 했는데 수도승이 "아 내가 신을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사람인데 나한테 감히 당나귀를 봐 달라고 해서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빨래하는 사람이 내 당나귀 왜 안 보살펴 줬냐."고 이렇게 하니까 막 "내가 왜 이런 걸 봐 줘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분이 수도승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신을 계속 찾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을 이렇게 모시는 사람인데 신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신에게 따졌던 거죠. 그랬더니 신이 말씀하시길 "나는 항상 너한테 있었는데 너네들이 싸우는 걸 봐서 누가 꽃인지 돌멩이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냥 싸우는 거 그냥 바라만 봤다." 막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메시지는 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꽃이라고 생각하고 '아 나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돌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돌멩이를 버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아 나는 꽃인데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돌을 던지는 거야.' 막 이러는데 이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꽃인데 서로에게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어 우리 사실 보면 세상에 싸우는 사람 되게 많고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서 이렇게 뉴스 보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막 이제 서로서로 막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세상은 언제나 싸우는 사람들 많고 되게 가득하고 자기 이기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누가 꽃인지 돌멩이인지 분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꽃이라고 봤을 때 한 번쯤은 뒤로 돌아서서 상대방도 꽃일 수도 있고 나도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과연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꽃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면 온화하게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한 메시지는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꽃으로 바라보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읽어서 한번 나눠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꽃이다. 그래서 순간 저는 '나는 그럼 무슨 꽃이지?' 생각했는데요. 저는 수국하려고요, 수국. 수국꽃 큰 거. 그다음에 작은 꽃송이도 되게 많으네. 음. 우리 사랑님은 어떤 꽃 하실래요? 저는 좋아하는 꽃은 그냥 하얀 꽃이 되게 깨끗하고 그래서 좋거든요. 그래서 백합 같은 하얀색. 꽃에 그냥 깨끗하고 그냥 순수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백합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백합 향기가 지금까지 막 여기까지 막 느껴지는데요. 향기가 전해지나요?
향기가 전해집니다. 인제에서 여기까지. 우리 윤희 작가님은 어떤 꽃 하고 싶으세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떠오르진 않는데 음. 저 얼마 전에 그 소국, 네, 소국이 소국. 있었는데 예, 소국이 그 꽃말이 어 꿈인가 그랬었어요. 누가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네. 마침 제가 꽃을 살 때. 근데 그때 그 꽃말이 너무 예뻤어 가지고 음. 네, 저 지금 생각에는 소국? 네. 아 네. 소국 네. 너무 예뻐요. 꽃 이렇게 모아 놓으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나눠 주실 베이킹 걸님은 어떤 꽃을 하고 싶으신지 나와 주세요. 네, 지금 얘기하셔서 저도 생각하고 있다가 소국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가는 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교문에서 이렇게 교문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이제 1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계단에 소국을 이렇게 쫙 화분을 해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퇴근하다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막 카메라를 꺼내서 막 찍었거든요. 근데 되게 작은데 여러 개 모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요. 그 완전히 근데 저는 모든 꽃이 활짝 폈을 때보다 막 봉오리가 막 피려고 하는 그때가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딱 떠오르는 거는 지금 아까 소국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코스모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 단풍 구경한다고 저기 포천 쪽에 어 서운동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단풍이랑 나무들이 되게 많은데 코스모스는 이상하게 다 이렇게 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가을에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지구의 이런 이변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뭐랄까 진짜 가을색이 아니고 막 색깔이 들쑥날쑥한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코스모스인가? 네 그러면 제가 나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명의의 병은 누가 치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 6세기경 그러니까 500 몇 년도겠죠? 굉장히 오래전에 최초의 그런 그 성형수술하고 이식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래요. 슈슈르타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다 고쳐줬는데 이제 정작 이 사람이 아프니까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서 명의가 아플 때는 누가 고치는가 막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또 좋은 사람이 있으니 어디 가봐라 그래서 내일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겠다면서 아유시만이라는 이제 치료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작 그리로 갔더니 그 사람도 아파가지고 그 사람은 또 베디아만이라는 또 다른 또 의사를 찾아서 갔는데 찾아서 갔다고 하니까 그럼 베디아만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또 간 거예요. 이 스슈르타가 내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근데 가보니 이미 베디야만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지금 스슈르타를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갔다는 거를 들으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슈르타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정작 명인 나는 내 자신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한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한다는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저는 사실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뭘 해놓은 것도 기억을 못해서 저는 저 자신을 잘 안 믿어요. 못 믿는 걸 넘어서서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좀 뭐랄까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면 하대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는 또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잘하는 구석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누구나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한 것에 좀 초점을 두자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가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해야 할 걸 주중에 많이 좀 땡겨서 하고 주말에 좀 쉬자 그러면서 좀 쉬면서도 또 해야 할 거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또 월요일이 돼서 또 할 일이 막 있는데 그걸 다 못하고 또 출근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12시에 출근을 하는데 수업을 하러 12시에 나가면서 모두 못했는데 이 생각을 얼른 내려놓고
뭐 했구나. 세 가지 오늘 하고 나서, 잘했어. 나 잘했구나. 이렇게 잘한 거에 초점을 탁, 생각을 탁 전환시키고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갔다 와서 이 부분을 읽다가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시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못나게 느껴지고 이럴 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기에 생각을 꽂혀 있다 보면 정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힘, 그거는 내가 나를 조목조목 잘한 아주 작은 부분을 잘해주는 칭찬,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나를 신뢰하는 힘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나를 믿는 거. 나를 믿고 나의 힘을 믿는 거. 우리 칭찬 한번 해줄까요? 오늘 하루 종일 일 열심히 나를 했다. 믿자. 이쁘다. 이쁘다. 잘했어. 잘했어. 좀 쑥스럽긴 한데 하면서 기분은 좋네요. 네. 오늘 그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첫날인데 여기 안에 우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진리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제가 여기 지나면서 이 우화집이 그림도 되게 예뻐요. 그림을 참 예쁘게 잘 그리셨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예쁜 것 중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서 짤막하게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날지 않으면 삶이 강제로라도 날게 할 것이다.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어느 날 부러뜨려서라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야 되거나 이동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움직이기 싫은 경우 있잖아요. 또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다니던 곳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럴 때 자책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 있을 에너지가 다 됐구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될 에너지가 왔구나라고 기쁘게 맞이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자책하시지 말고 나 예뻐. 나 이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그 움직임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